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61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나 실업했으니까 실업수당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상치가 211K, K는 여러분 킬로죠. 1000입니다. 그러니까 21만 2천 명이었는데 23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실업한 사람이 늘었다는 뜻인 거죠. 이 뜻은 뭐예요? 경기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나 본데 실업이 늘고 있네, 꺾이고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지금 문제가 뭐였어? 물가가 안 잡히고 경기가 너무 세서 물가가 안 잡혔던 게 문제였는데 실업이 늘었네, 고용이 안 되네,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더 못 써? 그러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죠. 근데 물론 문제는 뭐야? 어제 1시, 오늘 새벽 1시에 나왔던 아틀란타 연은에서 조사는 GDP Now.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1년을 성장하면 GDP가 1년에 몇 퍼 클 것 같대? 4.2%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미국은 GDP 계산할 때 연율로 한다는 거 곱하기 4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처럼 성장 1년 동안 하면 4.2% 1년 동안 GDP가 성장할 것 같아 라고 너무나 이 강력한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어제 주식이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실업이 늘었대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실업이 선행지표죠. 고용이 안 좋아지면 GDP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이 안 좋다는 지표가 나오자마자 10년째 금리가 쫙 빠졌어요. 폭포수처럼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단은 4.5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4.5를 뚫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CPI가 나오면 어떻게 확 달라지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지난 5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보시면 뒤늦게 이게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고용이 달라지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기게도 3월 FOMC, 전 FOMC에서 뭐라고 발언했냐면요, 고용지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 고용지표가. 왜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민자들이 늘어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민자들이 받는 월급은 그렇게 높지 않다, 임금이 높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해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5월 질의응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을 했어, 5월 FOMC 질의응답 시간에. 근데 다음날 비농업 고용부문 지수라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논팜 페이로라고 그냥 쉽게 말하는데, 얘가 갑자기 여러분 고용이 확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지 못했어, 동시에 많이 잃었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기억하실 거야. 금요일날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 근데 그게 왜 줄었나 판단을 내려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정부 측 고용이 7만 1천 명이었대, 3월에. 근데 4월에는 8천 명, 7만에서 8천 명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뭐야? 정부가 고용을 안 했다는 거야. 하긴 했어. 근데 8천 명밖에 안 한 거야. 그 전달은 5만 명, 5만 명 고용하다가 7만 명 고용하다가 갑자기 8천 명밖에 고용을 안 했다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 연준과 정부가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땐 이제 조금씩 음모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점점점 확신에 차가고 있다. 제 소설이 맞아가는 것 같다. 뭐냐면요, 여러분, 올해 내내, 작년 연말에도 그랬지만 작년부터도 그랬어. 그냥 계속 그랬어. 정부가 스pen딩, 돈을 많이 썼어. 그래서 정부의 빚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채권 발행 겁나 했어. 그 다음 플러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5만 명, 7만 명, 정부가 정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어. 왜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수요를 늘리는 거지. 정부가 수요를 하는 거니까. GDP 계산할 때 정부 소비가 GDP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부가 역할을 크게 해서 침체에 빠지지 않게 올해 내내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와 동시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수요를 늘려주니까 물가도 안 잡혔던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근데 올해 뭐가 있어? 대선이 있어. 대선이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하면 바이든이 재선을 하고 옐런도 다시 장관이 되고 파월이 페드 의장에 유지할 수 있을까? 주가를 부양해야겠지. 물가를 잡아야겠지. 경기 침체는 안 빠질 거라는 게 이제 확신이 섰어. 그럼 뭘 해야 돼? 경기를 어느 정도 식혀야 돼. 둔화시켜야 돼.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뭐야? 정부 고용과 소비를 줄일 수가 있어. 이해돼요? 정부가 쓰던 것만큼을 안 쓰고 고용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못 받아가 경기가 식혀 GDP가 낮아져. 그렇게 해서 경기를 식힐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 기준금리 올리면 돼. 근데 그건 안 한다고 했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기가 너무 없거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소비와 일자리를 줄여서 경기를 둔화시키겠다. 경기 지표는 이미 꺾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 우리 PMI에서 보고 있어. 맞지? 근데 이제 고용도 정부 일자리를 슬슬 빼면서 죽이고 있어. 결국 이제 남겨야 되는 건 여러분 세 가지잖아. 기준금리 낮출 때 평가하는 거. 경기지표, 고용지표, 물가지표지. 결국 물가지표만 낮아지면 되는 상황이 왔어. 근데 다음 주에 또 하필 CPI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확 바뀌었습니다. 확 꺾였어요. 플러스 부동산 지표들도 내려왔어요. 뭐 건물주한테 집주인한테 월세 얼마 받아야겠니? 뭐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 결국은 CPI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 물가는요. 당연하지. 고용과 경기 지표가 꺾이면 이후에 물가 지표도 떨어진다는 거. 후행 지표라는 거. 물가는 고용과 경기보다는. 근데 이 앞에 고용과 경기가 꺾이니까 CPI도 잡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침체가 안 빠지게끔 했어. 파월과 앨런이 돈을 많이 쓰면서. 그래서 침체는 안 올 거란 확신이 섰어.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다가와. 그럼 뭘 해야 돼? 물가를 잡아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고용을 꺾어야 돼. 그래서 정부 소비, 정부 고용을 줄이고 있다. 라는 게 제 소설이었는데 점점 맞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몰라서 3월, 4월에 그 조정을 겪는 걸 우리가 몰랐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야. 물론 이것도 엄청 빠른 거라 생각해요. 물론 소설 쓰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다. 결국은 뭐야? 정부 부문의 소비와 일자리를 줄여서 물가도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져서 기준금리 내려주고 파월이랑 바이든, 옐런이 다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닐까? 그렇다면 주식은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소설이 썼던 게 조금 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분이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스타고 있습니다.